KF-21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이 시작되면서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정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한 기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은 장기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산업의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시장이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KF-21과 관련된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 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업의 재무 안정성도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전문 분야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전자 장비, 구조 부품, 소프트웨어, 정비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전체 산업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기술 축적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기술 영역은 향후 다른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방산 사업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산업 확장 효과가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협력 구조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려워지고 산업 전체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망이 제한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할을 나누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기술 확산과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공 분야 전문 인력이 늘어나면서 산업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 경험이 축적되면서 산업 전반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속성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KF-21은 양산과 개량, 수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경우 산업 규모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확보될 경우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내 항공산업은 그동안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KF-21 사업을 통해 구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설계와 생산, 정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과 생산 능력이 동시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산업 생태계 완성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한 장비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흐름이 유지될 경우 한국 항공산업의 위치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군사 사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체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며 다양한 기술이 결합됩니다. KF-21 사업은 이런 구조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여러 산업 분야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연쇄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KF-21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 기대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산과 공급이 이어지면서 매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 부품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번 참여하게 되면 장기적인 공급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 구조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체 구조물과 전자장비, 유압 구성,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면서 효율적인 생산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가 정착되면서 기업 간 기술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기술이 축적되면서 산업 전반의 수준이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특정 대기업 중심 구조로 인해 협력 생태계가 제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의 기술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 확장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술 축적이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는 한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단순화될 경우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KF21 사업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부터 조립, 시험까지 여러 단계에서 국내 기업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이 증가할수록 기술 기반도 넓어집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고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KF21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번 확보된 기술은 다른 항공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 항공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이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전투기 개발이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일 사업이 아닌 산업 성장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내 항공 산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열린 국제항공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필리핀 측 관계자들이 KF21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관이나 형식적인 교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력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검토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리핀 공군이 추진 중인 중장기 전력 현대화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최근 수년간 노후 전투기와 훈련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공군 전력 구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종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주변 해역과 영공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군력 강화는 단순한 군사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면서 공중 감시 능력과 신속 대응 능력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F21과 같은 중형급 첨단 전투기는 필리핀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최신 기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체 성능, 무장 운용 능력, 항전 장비 구성, 유지 비용, 향후 개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갖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효율성과 작전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에게 KF21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시험 비행과 단계별 성능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축적해왔습니다. 각종 비행 시험과 무장 연동 시험, 운용 적합성 평가를 통해 실전 투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시험 자료와 운용 데이터는 향후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신뢰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다양한 국가와 항공기 협력 경험을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단순히 기체만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 지원, 기술 협력, 교육 훈련,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운용 지원 구조를 구축해왔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전투기 도입 이후 유지와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수급 지연, 기술 지원 부족, 개량 승인 지연 등으로 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필리핀 공군이 장기 운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핵심 기술과 운용 구조를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 개선과 기능 확장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춰 장비 구성과 무장 운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이 KF-21을 주력 전투기로 직접 운용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신뢰 요소입니다. 개발국 공군이 대규모로 실전 운용을 병행하는 전투기는 운용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완성도가 빠르게 향상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곧바로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체 신뢰성과 안정성이 꾸준히 강화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매국에도 동일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필리핀 역시 같은 개선 효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안정적인 전력 운용 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KF-21 도입 검토 움직임은 단순한 기체 비교 차원을 넘어 향후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최근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기 시장 경쟁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리핀이 KF-21을 주요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과거 해외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유지 비용 증가와 기술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 기종은 도입 초기에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비 기술 이전이 제한되면서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종사 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전력 활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장기 운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핵심 장비와 무장 연동 구조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 개선과 운용 방식 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기술 종속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훈련기와 경공격기, 수송기 분야에서 해외 협력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 교육, 정비 인력 양성, 군수 지원 체계 구축까지 포함한 종합 협력 모델을 구축해왔다는 점이 국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필리핀과 같은 중견 공군 국가와의 협력에서도 중요한 신뢰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이 직접 주력 전력으로 운용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발국 공군이 대규모로 실전 운용을 병행하는 기체는 운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운용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해외 구매국에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과 운용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재 성능만을 기준으로 기체를 선택하는 방식보다 향후 발전 가능성과 협력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첨단 기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한,
무장 통합 지연,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충분한 성능을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작국의 승인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력이 중단되면서 전투기 성능이 계획보다 늦게 완성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무장 연동과 항전 장비 구성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춘 개량과 성능 보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군의 실질적인 운용 요구가 개발과 생산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 역시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도 필리핀과의 협력 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하나가 KF-21을 선택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성공 사례가 형성되면 해당 기종에 대한 신뢰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필리핀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KF-21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출 물량이 확대될수록 생산 경험과 품질 관리 능력이 축적되며 이는 곧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복 생산과 해외 운용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후속 개량 사업에도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피어 미사일 통합 협력은 KF-21의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중전 성능이 뛰어난 기체보다 장거리 정밀 타격과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원하기 때문에 한 기종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피어와의 연동은 KF-21의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한 서방권 정밀 타격 무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국이 별도의 무장 통합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도입 이후 전력화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보면 기체와 무장을 따로따로 검증할 필요 없이 이미 연동이 검증된 구성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MBDA가 축적해온 글로벌 운용 경험과 한국이 구축한 운용 지원 구조가 결합되면 장기적인 유지체계 안정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관리, 정비 지원, 기술 자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종합 운용 가치 측면에서 KF-21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 측면에서도 이번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피어 통합 과정에는 단순한 장착 작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설계, 비행 검증, 데이터 분석, 오류 수정, 운용 평가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고급 기술 경험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문서나 이론으로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쌓여야만 확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향후 국산 장거리, 무장 개발이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축된 시험 체계와 분석 능력은 다른 사업으로도 확장되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피어 통합 경험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방산 기술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공군 운용 구조 역시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피어와 같은 정밀 타격 무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의 대규모 폭격 중심 작전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기반 정밀 타격 중심 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최소한의 무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전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종사의 임무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목표 지역에 접근해 유관 확인과 직접 공격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정보 분석과 데이터 기반 판단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KF-21과 스피어의 결합은 이러한 현대적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중에는 무장 통합 문제로 인해 사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최신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 연동 문제와 소프트웨어 수정 제한, 시험 데이터 접근 제약 등으로 인해 정상 운용이 수년간 지연된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고 전력 공백 문제까지 겹치면서 군 전반의 작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작국이 통합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운용국이 원하는 개량이나 개선이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KF-21은 통합 주도권을 국내가 확보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량과 기능 확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핵심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 작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스피어 통합 과정은 국산 무장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장거리 공대지 무장이 개발될 경우 이미 구축된 연동 구조와 시험 체계를 활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구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위험도와 비용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